안녕하십니까. 최근 보험사기 동향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강의를 맡은 신지수입니다. 이번 수업에선 보험사기가 무엇인지, 보험사기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법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험사기의 정의, 유형과 규모, 최근 보험사기 동향을 비롯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보험사기 처벌 수준 강화 내용을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보험사기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는 크게 형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두 곳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법에선 제347조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의 경우엔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기의 정의를 보험사기에 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으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규정한 보험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보단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보험사기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광고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행위로 규정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 유형과 규모, 그리고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고 내용 조작, 허위사고, 고의사고, 그리고 알선, 유인, 권유, 광고입니다. 먼저 사고 내용 조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병원 내부자가 진단서를 쉽게 위변조할 수 있는 만큼 입원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엔 피해물을 추가로 끼워 넣는가 하면 운전자와 피해자를 조작하거나 무면허임에도 면허가 있는 척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사고 내용 조작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허위사고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사기 수법인데요.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고의사고입니다. 자살이나 자동차 고의사고, 방화,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살인과 상해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고의 충돌 사고는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교차로에서 차량 진로 변경 시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8월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고 알선과 유인, 권유와 광고 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유명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구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엔 1조 원을 넘긴 뒤 2024년도엔 약 1.1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손해보험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은 4.4% 수준입니다. 생명보험은 주로 저축성 보험이거나 타인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주가돼 상품의 특성상 보험사기를 유발할 유인이 크진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의 손해보험은 고의로 또는 서류의 위변조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를 야기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2년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출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만연할수록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자에 대해서도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보험 사기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동반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누수돼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는 단순히 범죄임을 넘어서 그 고통을 계약자 또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넘기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보험 사기 동향과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보험 사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 그리고 브로커 및 설계사분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G 조폭이 브로커 조직을 만들어서 보험 사기 총책을 맡아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한편 보험 설계사는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팁을 매뉴얼로 배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아무래도 보험 상품과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 대해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측면에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과 암보험, 실손보험 등 장기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고액 알바 카페에서 공격수, 수비수 구해요 등 은어를 섞어가며 보험 사기에 가담할 범죄자를 유인하고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기 위한 진단서, 수술 기록지 등을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 및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교묘해지는 보험 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보험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 동향을 보여줍니다.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중 약 1.6%에 해당하는 202억 원이 보험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 설계사 수는 연간 1,782명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만큼 보험 사기를 설계하는 범죄자들이 설계사를 가담시키려는 유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험 사기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병원과 간호사, 상담실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먼저 병원장은 치매를 앓는 70대 의사를 형식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간호사와 상담실장은 브로커로부터 모집된 가짜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을 제공하고 70대 의사 명의로 허위의 도수 치료 진료 기록 및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를 설계했습니다. 가짜 환자의 보험 설계사 5명이 포함됐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공조로 보험 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엔 속히 말해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통한 보험 사기입니다.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 충격파 또는 도수 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하도록 제안했고, 이에 의사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의 통원 의료비의 경우 일일 회당 한도가 20만 원 정도로 낮은데요. 하루 지출 의료비가 20만 원을 훌쩍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루가 아닌 수일에 걸쳐 의료비가 지출된 걸로 처리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의료진, 브로커 등 보험 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결국 검거됐습니다. 네 번째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 특별법은 2016년도에 제정된 후 2024년 8월에 개정됐습니다. 제정 당시보다 보험 사기 방지에 한층 더 두터운 법적 안전망을 구축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이 법제화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카카오 및 네이버 등 보험 사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돼 기존보다 보험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 사기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온라인에 보험 사기 가담자를 구하는 등의 게시글을 쓰더라도 보험 사기범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가 법규화됐습니다. 내가 당한 자동차 사고가 보험 사기로 밝혀진 경우엔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합 보험료를 환급 신청하면 자동차 보험 사고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 관련 광고 발견 시 방통위의 심의 및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보험 사기를 유인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온라인 게시글이나 영상에 대해선 신속하게 해당 글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알선 행위 등의 혐의로 약 40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향후 유관기관의 공조를 더욱 두텁게 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 편취 및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등 새로운 테마의 보험 사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중 새롭게 바뀔 대법원의 양형기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기범죄의 적용 범위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그간 사기에 보험사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기범죄에 보험사기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했습니다. 기존엔 최대 11년 이상이었지만 조직적인 보험사기 등에 대해선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해 보험사기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감경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엔 고지의무 불이행의 경우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감경 요인을 제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종 등의 전문가가 직무를 이용한 범행 시 가중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직무를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에 처벌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선 생손보협회 강의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보험 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무심코 가담했다가 보험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솔깃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